다정한 참견. 네, 안녕하세요. 다정한 참견의 다일입니다. 네, 오늘은 지나고 보니 괜찮았던 연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연애를 할 때는 지금의 내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래서 남들이 다 말리는 연애도 나 혼자만 정리하지 못해서 끙끙 앓는 경우가 있고, 또 반대로 모든 사람이 다 응원하는 연애인데 내 마음대로 좀 내 멋대로 했다가 좀 그 사람을 놓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애가 완전히 끝이 나거나 아니면 좀 안정기로 접어들었을 때야 비로소 좀 지나왔던 연애에 대해서 지금 우리의 연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연애가 좀 괜찮은 연애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? 우선 핵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부분은 과거에 그때의 그 사람을 만났을 때의 나의 모습, 그러니까 지금보다 어렸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어떤 차이가 있냐. 쉽게 말하면 그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떤가.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. 과거에도 종종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인간관계는 상대적이잖아요.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고요.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조금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보다 별로인 사람이었다고 해도 나한테는 좋은 사람이었을 수 있잖아요. 근데 사실은 별로인 사람을 만나고 나서 내가 빨리 정신을 차리고 잘 나아가면 괜찮겠지만 그 사람을 만나고 난 후에 내 모습도 너무 별로인 거예요. 그렇다면 이 연애는 내 삶에 있어서 정말 마이너스가 된 그런 연애겠죠.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인 사람을 만나도 상대적으로 나한테는 괜찮은 사람이었을 수 있는 경우가, 그런 사람을 만났더라도 그때 당시에 내 모습보다 지금의 모습이 더 괜찮으면 그 연애는 나한테 있어서는 괜찮은 연애일 수 있다는 거죠. 또 반대의 느낌으로 완전히 상황을 바꿔서 말씀을 드려보면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보다 훨씬 괜찮고 뛰어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의 단단하고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더 크게 마음을 주게 되었는데, 만나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지나치게 의지를 하고 의존을 하게 된 거예요. 이렇게 하다가 차이는 경우에는 사실 나한테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.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면서도 내 독립성은 오히려 더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,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지 완전 처음으로 돌아가서 리셋이 되는 거죠. 사실 이런 내용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잘 만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연애를 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하기까지 내가 이 사람을 20대 중반부터 만나면서 계속해서 꾸준히 매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거든요.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매해 객관적으로 나의 모습은 어떤 변화가 있는가. 예를 들면 큼지막하게는 제가 과거부터 세워놨던 목표에 대한 달성률, 그리고 상대방을 통해 배운 소소한 행복을 누릴 줄 아는 그런 마음가짐, 마지막으로는 내적 그리고 외적인 건강,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나 스스로 잘난 게 없고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뭐라도 남들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된다, 발전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살았지만,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. 이 사람이랑 연애를 하면 자존감이 높아지더라. 내가 혼자 있을 때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나의 잠재력을 이끌어줬다.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발전시켜준 대상이다. 그래서 지금 만나고 있든 헤어졌든 내가 지금 현 시점에서 내 모습을 봤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운 점이 있고 그 배운 점들을 지금까지도 쭉 유지를 하고 있다면 분명히 이 만남은 그리고 그 사람은 나한테 있어서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당연히 연애 기간이 길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다 보니 정과 추억 그리고 애틋함이 조금 더 깊을 수는 있겠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더 나아가서는 내 삶에 대해서 많이 안주하고 익숙해지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. 특히나 연애 경험이 아주 많지 않고 정확히 말하면 연애 횟수가 많지 않은 거죠. 서로가 한두 사람만 굉장히 길게 만난 경우에 우리가 맨 처음에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, 그리고 몇 년 후에 우리 모습, 이렇게 딱 비교를 해봤을 때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. 자극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
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,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좀 많이 익숙해져서일 수도 있죠. 그렇게 결국에 서로 발전이 멈춰버린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엄청 긴 연애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연애 기간으로만 치면 경험치가 꽤나 풍부한 건데 내가 느끼기에는 뭔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긴 연애를 끝마치고 나서는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두려울 수 있는 거고요. 그리고 특히나 긴 연애를 마치고 나서는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공허할 수 있잖아요. 혼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다른 곳에 마음을 푸는 경우가 많죠. 소비를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술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거나 건강이 완전히 망가진다거나 뭐 사실 이런 경우는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수 있는 경험인데 문제는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. 이 과정을 통해서 좋은 쪽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면 나한테 있어서는 좋은 계기이고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동기가 되는 건데 그 모습 그대로 얼음땡처럼 멈춰버린 모습으로 지내고 언젠가부터는 비슷한 눈높이에서 편하고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만 만나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앞선 만남을 통해서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된 모습, 그리고 안 좋은 습관들을 새로운 사람에게 적용을 하고 새로운 사람에게 그대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. 이런 시각으로 봤을 때 정말 정이 많고 추억이 많은 긴 연애를 했다고 해서 꼭 괜찮은 만남이었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지금 연애 중이라면 혹시 나만 괜찮은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? 또 반대로 상대방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? 이 부분을 한 번쯤은 꼭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, 헤어진 경우라면 내가 이 만남을 통해서, 그 만남을 통해서 달라진 부분이 뭐가 있을까?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의지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. 헤어졌으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노력해야지, 이렇게 달라져야지,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헤어진 이후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. 지금 얼마나 어떻게 달라져 있나, 그리고 상대방은 어떤가,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조금 더 자신의 모습과 이 연애에 대해서 객관적인 피드백을 조금 더 올바른 피드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결국에 나도 상대에게 배울 점이 있고 상대방도 나에게 배울 점이 있다고 느껴야 우리의 연애가 점점 더 재미있어지는 거고 우리의 만남이 앞으로도 더 발전할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잖아요. 그래서 어떤 만남이든 가끔씩이라도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서로 피드백을 해보면서 예쁜 연애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.